고분은 그냥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덤. 고구려는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이었었다가 나중에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들 제가 더 뒤에서 해드릴 거고요.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백제도 초기에는 돌을 쌓은 돌무지 무덤이었는데 나중에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하나 포인트. 고구려도 돌무지 무덤, 백제도 돌무지 무덤. 같네요. 같아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고구려와 백제가 연관성이 있구나. 이거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다음입니다. 백제에서는 다른 무덤들은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무령왕릉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무령왕릉. 왜 기억하느냐? 지금 돌무지 무덤, 굴식 돌방 무덤. 근데 무령왕릉은 그 양식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양식이냐? 벽돌로 만들었습니다. 벽돌로요. 아니, 벽돌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벽돌 무덤이네요. 근데 고구려 백제는 이런 벽돌 무덤 양식이 안 보이는데? 그럼 이거 우리나라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양식이냐면 중국 남조예요.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교류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 양식 자체에서요. 좀 더 나오지 않을 것까지 말씀드리면 무령왕이 묻혀있던 그 관은 금송이라는 소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어디 거냐? 일본 거거든요. 그러면 일본과의 교류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국과의 교류 상황을 이 무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무령왕릉 기억해 주세요. 다음입니다. 신라와 가야인데요. 가야보다 신라 부분 잘 봐주세요.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양식을 썼었습니다. 자, 돌무지 무덤, 굴식 돌방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 어려우시죠? 그래 방금 돌무지가 뭐예요? 막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림을 봐야 되거든요. 그림을 보면 옆에 있는 것들 뭐 도굴이 쉽다, 어렵다 이런 거 다 이해됩니다. 한 번에요.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돌무지 무덤입니다. 돌무지가 뭐냐? 돌을 쌓아놓은 거예요. 돌을 쌓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쌓아놨느냐? 계단처럼 쌓아놓기도 해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돌을 어떻게 쌓았느냐? 보이시죠? 이렇게 쌓은 겁니다. 그러면 관은 어디에 놓느냐? 이 널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관을 놓는 겁니다. 이 돌들은요, 이 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이제 세우는 부분들인 거고요.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봤었던 고구려의 장군총입니다. 누구의 무덤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아마 장군이 묻혔을 거다. 그래서 총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돌을 쌓은 무덤, 그렇죠? 돌무지 무덤 대표적으로 장군총 봤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자, 이 두 무덤 양식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설명 잘 봐보세요. 이제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도굴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이 무덤을 파헤칠 거예요. 문화유산을 훔칠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한번 봐보는 겁니다. 굴식 돌방 무덤을 내가 만약에 도굴하려고 치면은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론 힘들 수 있겠지만 이런 쪽보다도요. 이쪽에 보시면 입구가 있어요. 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니 입구가 있는 쪽을 만약에 내가 파헤치면 들어가는 게 좀 더 쉬운 거죠. 도굴이 쉽나요? 어렵나요? 도굴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냐? 이쪽 봐보세요.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인데 널이 있고 다시 덧널이 있고 흙을 또 쌓았고 돌무지가 또 있고요. 흙을 또 쌓았어요.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죠. 자, 이거를 도굴한다고 해봅시다. 들어가요. 흙 나오고 돌 나오고 관 나오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굴식 돌방 무덤과 돌무지 덧널 무덤을 비교해보면 이쪽이 훨씬 도굴이 어려워요. 도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안에 남아있는 어려운 말로 껴묻거리라고 하는데 그게 많이 남아있는 거죠. 반면 굴식 돌방 무덤 구조는 도굴이 좀 더 용이하다 보니 이게 상대적으로 그래서 많이 도굴됐어요. 이미요. 그럼 남아있는 유산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굴처럼 만들었는데 돌로 만든 방이 있죠. 널방이 있어요. 방이 있다는 건 벽이 있네요. 벽이 있네요. 벽이 있어요. 그럼 벽이 있다는 것은요. 벽화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문화유산들은 도난 맞았었겠지만 하지만
벽이 있으니까 여기는 벽화가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고구려 문화유산을 볼 때 주로 뭘 보느냐? 벽화 보잖아요. 이렇게 도굴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벽화를 통해서 고구려 유산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 신라는 방이 없죠. 그럼 벽화가 없어요. 벽화가. 그럼 여러분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천마총이라고. 그렇죠? 천마총에 천마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해하는 게 이게 벽화라고 생각하시는데 벽화를 그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라요. 말의 안장, 장미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이 있고 벽화가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도굴이 어렵고 껴묵거리가 많이 남아있다는 부분들.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신라의 무덤 양식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대외교류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삼국은 서역과도 교류했습니다. 서역이라고 하는 말 또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역은 중국의 서쪽 지방을 이야기해요. 중앙아시아 지역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먼 곳까지도 교류했다. 어떻게 알려주느냐? 그 우즈베키스탄에 가보시면 아프라시아브 궁전이 있는데 거기 벽화에 글쎄 고구려 사람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니 중앙아시아에? 그만큼 교류가 있었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신라에서 유리 그릇이 발견되고 금제장식 보검 등이 발견되는데 이것 다 서역에서 온 물건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화유산들이 나온다는 것 바로 서역과 삼국의 교류를 알려주는 것인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일본과의 교류인데요. 삼국이 그리고 가야까지 많은 나라들이 일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앞서서 제가 댓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선생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인데 왜 사국시대라고 안 하고 삼국시대라고 하나요?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서가 삼국사기예요. 그 삼국사기에 따라서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국시대라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입니다. 해자라는 스님이 계신데요. 일본의 태자였던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태자의 스승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높은 자리가 되겠지요. 쇼토쿠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이름. 다음 담쟁이라는 승려는 일본에 넘어가서 종이와 멍 만드는 기술을 전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에 수산리 고분 벽화가 있는데요. 일본에 다카마스 고분 벽화가 있는데 보시면 여성들의 치마 주름이나 이런 모양들이 똑같아요. 그러니 수산리 고분 벽화가 영향을 주었구나라는 것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백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기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왕인이란 분도 있어요. 두 분인 거예요. 아직기, 왕인. 사람 이름인데 이 두 분이 일본에 한문과 논어를 전했다고 합니다. 유교와 관련되겠지요. 유학과요. 다음 노리사치계라는 승려가 있는데요. 일본에 건너가서 불교, 불상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아직기, 왕인, 노리사치계. 사람 이름 좀 어려우시죠? 그냥 특징적으로 삼국과 교류했구나. 좀 그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라는 배를 만드는 기술, 둑을 쌓는 기술을 전수했다고 하고요. 가야 스에키는 일구시대에 썼죠. 그렇죠. 스에키. 단단한 것이요. 영향을 줬었다는 겁니다.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런 여러 문화는 일본의 아스카 문화 성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혹시 큰 틀이 좀 어려우시면 일본과도 많은 교류를 했구나. 이 사실로도 충분합니다. 아시겠나요? 일본과 삼국이 많은 교류를 했었습니다. 알겠죠?